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자, 주제 선택 전쟁의 역사. 자, 유튜브에 도큐멘터리 전쟁사. 이거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라 그랬죠. 아마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을 겁니다. 자, 이걸 1시간에 약 20분, 25분 정도만 할게요.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들려주고 설명하고 들려주고 설명하고 이게 사실은 뭐 초등학생도 볼 수 있게 해놨지만 이 연령 제한이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약 4천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 그 역사의 93%에 달하는 기간은 전쟁. 문명의 발달 그 이면에는 언제나 전운이 감돌한다. 전쟁으로 희생된 목숨은 무려 36억 4천만 명. 그리고 피로 얼룩진 전장에서 피어난 전략과 전술 속에서 수많은 구국의 영웅들도 탄생해왔다. 인류는 세계 패권의 향방을 거머쥔 그들의 지혜를 빌려왔고 아울러 역사의 죄인으로 남은 전범을 통해서는 역설적으로 반전의 교훈을 깨우쳐왔다. 역사를 뒤흔든 전쟁이 전하는 공통된 목소리는 바로 자주국방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우리 결의를 지키는 힘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 도큐멘터리 전쟁사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말 중에 전범 이런 말 나왔죠. 전쟁 범죄자 그런 말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도큐멘터리 전쟁사.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었던 이 전쟁사를 통해서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좀 진리를 터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역사를 뒤흔든 가장 강력한 경고. 이 전쟁이 전하는 메시지를 풀어주실 분들도 함께 모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죠? 자주국방.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거. 선생님,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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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국방. 당연합니다. 근데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을 용병, 돈을 주고 나라를 지키게 하는 역사적으로. 자, 그 사람들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런 식이죠. 자. 오늘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주 스펙타클한 전쟁의 서막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윤지연 아나운서, 네. 어떤 전쟁입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사자만 무려 1,000만 명,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인구만 15억 명. 와, 15억 명이요? 네, 흔히 이 전쟁을 가리켜서 1914년 6월 28일 단 2발의 총성에 의해서 비롯됐다. 총성이 울려 퍼진 무대는 당시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던 발칸반도. 힘의 공백 상태에 놓였던 발칸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속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다. 육군 열병식에 참관하기 위해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이들은 당시 정치적으로 강하게 대립하던 범슬라브계 세력에 의해 암살당하고 만다.
19살 청년이 당긴 방아쇠는 전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낸다. 저는 뭐 이미 한 두 번째 정도에 촉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The first world war. The first world war. 정확한 발언입니다. 네, 정확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제1차 세계대전인데요.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네네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세계대전이면 어떤 전쟁이었다? 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잠깐만. 자, 아까 막 설명이 나왔죠. 1차 세계대전이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고 그래서 막 벌어졌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총 한 방울 쏴서 황태자 부부가 사망해서 1차 대전이 일어났다. 예, 그게 아니에요. 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의 시작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 인류는 두 가지를 믿었어요. 하나는 이성과 합리, 두 번째 과학기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20세기를 정말 밝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온 겁니다. 아이고야. 자,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자, 20세기. 그러니까 1899년에서 1900년 딱 되면서 20세기가 됐죠. 그때는 이성과 합리의 시대. 이거 말이 어렵죠. 자, 그럼 그전은 이성과 합리의 시대가 아니었냐?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왕들이 유럽의 왕들, 그다음에 무슨 지방을 다스리던 귀족, 백작, 남작 이런 사람들 그게 지역의 왕이었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갖다가 사형시켜 버리고 그 세금 같은 것도 자기 멋대로 막 걷고 그 법이 없었어요. 물론 법이 있긴 있는데 그 법보다 그 왕의 말이 또는 그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의 말이 그 종이로 써져 있는 법보다 더 높았어요. 그리고 종이로 써져 있는 법이 유럽에 있었나? 우리나라는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조선시대 때 그 무슨 경국대전인가? 하여튼 법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엄청난 나라야. 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했어요. 19세기 말에 1800년도 말에 무슨 증기기관 그래서 막 전기도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것이다. 사람을 함부로 막 죽일 수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두 번째 과학기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그렇죠. 이렇게 말이 이끌던 걸 증기기관 그 기계가 막 대신 끌고 그죠? 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제1차 세계전이 벌어지면서 그 과학 기술이 어디로 갔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전쟁에서 이기냐, 많이 죽여서 그런 쪽으로 가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20세기를 정말 밝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온 겁니다. 아이고야. 상상 초월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엄청난 비극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세한 기자는 좀 1차 세계대전은 어떤 거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여기 이제 20세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성과 합리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그 과학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 이거 유럽 얘기예요. 그 제국주의, 딴 나라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물론 나쁜 거예요. 제국주의. 우리나라만 해도 그 당시에 러시아,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막 공격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당시 1900년이 시작될 때 우리나라가 뭐 뺏기냐 마냐 막 싸우고 있었어요. 뭐 이성과 합리의 시대를 기대하고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아니, 인간을 행복해 할 것을 기대하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될까요?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이죠. 이게 어떤 산업이 발달하면서 전투의 수단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건 뭐 사람이 사람 목숨이 아니었죠. 아, 그렇죠. 예, 하지만 저희는 뭐 이 전쟁의 역사를 알아야지 우리의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슬프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챙기자.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지금부터 한번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가장 마지막 저희가 직접적인 힌트다라고 했던 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의 죽음이었는데 네. 이 피살은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세영 기자, 어떻게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말이 빠르죠, 조금. 자, 황태자 부부니까 오스트리아인가? 아까 거기 뭐죠? 왕이 있고 왕 밑에 다음에 왕이 될 뭐 그런 건가 봐요. 왕이 있던 시절이야, 그 당시에까지.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일단은 어떤 그 식민지의 개념이 19세기 이전까지는 어떤 그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19세기부터 식민지가 일단은 어떤 그 시장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독립운동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뒤늦게 통일을 해서 그다음에 뒤늦게 산업화가 돼서 네. 열강의 속에서 뛰어들어 봤더니 네.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때 나오는데 네네네. 이때 비스마르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식민지 대신에 화학. 우리가 식민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화학 기술력, 과학 기술력을 발전시키자. 말이 화학인 거지 한마디로 폭탄 만들겠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30년대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30%가 독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스마르크는 어떤 리더로서 정확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독일이 네. 뒤늦게 산업화가 되었지만 독일의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무서웠고 네.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그 식민지가 없는 대신에 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큰 틀에서는 우리 자, 잠깐만. 6분 23초. 자, 뒤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내용이 무지하게 좀 복잡하죠. 잘 봐요. 일단은 어떤 그 식민지의 개념이 19세기 이전까지는 어떤 그 약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19세기부터 식민지가 일단은 어떤 그 시장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독립운동하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어요. 왜? 이 지구가 있으면 영국의 식민지를 이렇게 다 모으면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빙글빙글 돌죠. 그럼 영국의 식민지 어딘가에는 항상 해가 떠 있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무지하게 착한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국주의, 식민지, 멀쩡한 나라를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뺏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분 아시죠? 간디.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인도. 그죠? 간디라는 분이 왜 유명해요? 그렇죠.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어, 식민지로. 거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야, 간디가. 근데 왜 유명하냐? 예,
그 영국 그 경찰들이 독립운동하는 인도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때렸대요, 이렇게. 그거 막 살이 막 찢어지고 아프거든요. 무지 아프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도 같이 폭력을 막 썼대. 근데 예, 스님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근데 간디라는 분이 그러면 안 된다. 저 경찰들이 무슨 잘못이냐. 잘못은 있죠. 대리인 잘못. 저 영국 경찰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려면 우리가 그냥 맞아주자.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같이 폭력을 쓰지 말고 비폭력, 무저항, 때리는 걸 같이 폭력을 쓰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맞아줬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 경찰이 채찍으로 때리다가 못 때리죠. 못 때리죠. 그 사람들을 막 때리면 영국 경찰들이 때리다가 울었다 그래요. 계속 막고 있으니까. 잘못이 없잖아. 독립하겠다는데. 그 때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망갔대요, 그냥. 이게 예, 같이 막 때려야지 계속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누가 때리는 걸 맞으란 얘기가 아니야. 이거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독립운동을 그 몇십 명, 몇백 명이 하던 거니까.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간디가. 간디란 분이. 간디가 그러면 안 되죠. 간디라는 분이. 이렇게 점령해서 자원을 약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있으면, 응? 이렇게. 이게 식민지야. 이게 제국주의. 처음에는 여기 있는 자원들을 막 가져갔어. 막 뺏었어요. 막 때리고 막 죽이고 하면서 말을 하다가 일하다가 말 안 들으면 막 손을 잘라버리고 그런 나라도 있어요. 일본 얘기가 아니라 유럽 나라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막 뺏어갔어. 뺏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원을 뺏어가서 물건을 만들어. 그 물건이 넘치죠. 안 팔려. 공장이 망해. 그죠? 처음에는 신나게 막 나쁘게 막 뺏어갔어.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막 팔았어. 팔다 보니까 물건이 남아. 어떡하지? 여기다 팔아야 돼. 다시, 여기를 시장으로 생각하자. 근데 돈이 없어, 여기 사람들이. 안 되겠다. 조금 개발해 주자. 여기도 공장을 주고, 돈을 주고, 여기서 뺏어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남는 거를 다시 여기다 팔아. 그럼 이중으로 약탈, 뺏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산업을, 도로를 놔주고, 뭐, 발전시켰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너무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 뺏어가서 다시 팔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만들어준 것 뿐이야. 왜 철도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때. 잘 뺏어가려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 있으면, 그 옛날에 비행기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로 실어 가야 돼. 부산에서. 부산이 제일 가깝잖아. 일본 여기 오사카 쪽으로. 금방 가요. 그러면 전국 각지에서 나무, 철, 뭐 그런 것들, 금속들, 그런 것들을 다 부산으로 옮겨야 돼. 그죠? 철도를 깔아준 거야. 도로를 깔고. 뺏어가려고. 뭘 발전시켜줘.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갖다 팔려고 공장도 조금 세워주고 돈도 약간 벌 수,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잖아. 그죠? 그리고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에서 진 다음에 도망갈 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 돈을 쓰고 있었거든. 일본에 없는 뭐 한 종이 한 장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돈을 막 가짜 돈을 만들어서 일본 돈 가짜 돈을 막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사가지고 도망갔어요. 판 사람도 바보죠. 그 없던 돈을 새로 만들어서 줬는데 그거 결국 못 쓰는데 쓰긴 쓰죠. 그 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경제가 확 휘청휘청했어요. 자, 이게 그런 얘기예요. 독일이 다른 나라들, 영국 뭐 이런 나라들보다 늦게 통일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늦게 발달했어. 독일도 식민지를 만들려고 보니까 없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과학으로 가자. 그래서 아까 봤죠. 1901년부터 1930년까지인가 노벨 과학상의 30%를 독일 사람들이 받았다고. 네.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뒤늦게 통일을 해서 그다음에 뒤늦게 산업화가 돼서 네. 열강의 속에서 뛰어들어 봤더니 네.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때 나오는데 네네네. 이때 비스마르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식민지 대신에 화학. 우리가 식민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은 화학 기술력, 과학 기술력을 발전시키자. 말이 화학인 거지 한마디로 폭탄 만들겠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30년대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30%가 독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스마르크는 어떤 리더로서 정확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자, 방금 전에 여기 비스마르크. 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30%가 독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스마르크는 자, 이 비스마르크한 사람이 이 독일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독일을 이렇게 옆에 제국주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그 독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비전 저쪽으로 가라라고 제시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리더로서 정확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죠. 독일이 네. 뒤늦게 산업화가 되었지만 독일의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무서웠고 네.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그 식민지가 없는 대신에 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을 제국주의자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 내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사라예보의 총성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네. 그러는데 전쟁 나니까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완전히 아무런 배제돼 역할을 버렸죠. 못합니다. 네. 그 하도 군사력 형편없는데 네. 독일도 저렇게 약할 줄 몰랐대요. 네. 근데 이제 웃기는 얘기가 당시 포탄을 쏘면 이게 탄착점을 보여주나고 연막이 퍼지는데 네. 이게 나라마다 색깔이 달랐대요. 근데 독일군이 워낙 세니까 이 동쪽에 있는 애들이 오스트리아군 색깔이 올라오면 만세, 독일군 색깔이 올라오면 우린 죽었다. 뭐 그랬다고 할 정도로 오스트리아군이 형편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독일을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카이사르가 갈리아 자, 이거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이제 오스트리아랑 독일이랑 이제 한편인데, 오스트리아는 되게 못 싸웠다. 독일이 잘 싸웠다. 아까 그 뭐였죠? 이렇게 연기 같은 게 올라갔죠? 이렇게 이런 거. 이거 할 때 그 탄착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대포를 이렇게 표시하는데 보통 다르게도 표시하지만 저 멀리 쏘잖아. 그러면 이렇게 막 비가 오고 이렇게 좀 날이 흐리고 그러면 이렇게 빵 쏘면 몇 킬로 가서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진지 몰라. 이게 잘못하면 여기 우리 편 아군 적군 있잖아. 잘못하면 우리 편에 가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관없는 곳에 떨어지거나 어디 떨어진지 모르잖아.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 색깔이 있는 막 그렇게 보라색, 뭐 노란색 있잖아. 그걸 먼저 팡 쏴봐. 아, 저기 떨어졌구나. 그럼 약간 더 멀리 쏴야 되겠다. 여기 떨어졌으면 약간 왼쪽으로 앞으로 얼만큼 조정해서 쏴야 되겠다. 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죠? 요즘은 이렇게 안 해. 요즘은 무전기를 갖고 가서 여기에 무전기로 야 잘못 떨어졌어 이렇게 무전기로 연락해줘요. 그렇게 막 노랗고 빨갛고 저런 거 안 하고. 자,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